안녕하세요. ETF 꾸러미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일찍 투자를 시작하신 분, 또는 나이가 있지만 이제라도 진지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랬어.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2020년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자 세계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를 위한 투자 시작 3가지 방법, 3가지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투자를 셰프의 레스토랑 개업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공 투자라고 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라는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요리법, 즉 운영 전략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죠. 동일한 목표지만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확하게 계량화된 기본 레시피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화려한 기술이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레시피대로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정해진 조리법과 시간에 맞춰 꾸준히 요리만 하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서로의 맛을 보완해 주도록 구성되어 있어 혹시 어떤 재료의 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체 요리의 맛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맛의 기복에 대한 불안감은 없습니다. 다만 손님들이 와, 혁신이다 하고 감탄할 메뉴는 아니며 가는 길이 다소 지겹고 더 빨리 대박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새롭고 자극적인 요리 또는 새길이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이처럼 가장 안전하면서도 반드시 목표 품질의 요리를 제공하게 되는 이 길이 바로 자산 배분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즉흥적인 재료와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그날 가장 싸고 자극적인 재료를 대량으로 사옵니다. 요리 실력도 매우 뛰어나서 불꽃을 뿜는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정해진 레시피 없이 감과 촉에 의존해 메뉴를 만듭니다. 심지어 오늘 요리가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불안감을 가지고 손님상에 내놓아야만 하죠. 손님들 중에서는 이 화려한 기술에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불안정한 맛에 실망하고 가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길은 맛이 폭발적으로 성공하면 훨씬 빠른 시간에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있고 주변 셰프들로부터 매우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단타, 몰빵, 투기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성공 투자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요리를 완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박난 레시피를 꼭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내 요리 방식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의 미슐랭 목표를 두고 다양한 요리 철학이 존재하듯이 우리에게는 많은 투자의 방법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아직 매우 젊은 셰프라는 전제하에 시간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멀리 보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래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 아주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3가지 스타일로 정리하여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초보 셰프를 위한 3가지 레스토랑 운영 스타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 두 번째는 인컴형 투자, 세 번째는 가치 투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자산을 굴리는 기금들이 선택하는 투자 전략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앞서 비유했던 가장 안전하고 맛의 기복이 낮은 레시피를 따르는 길이죠. 다루는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배분 비율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의 재료만 위험도가 높은 메뉴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안전한 식재료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화, 금 등 여러 자산군들을 마치 여러 가지 식재료처럼 나누어 가지고 비율을 정해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산 배분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운 재료가 약할 때, 단 재료가 메꿔주고 둘 다 약할 때는 짭짤한 재료가 받쳐주는 식으로 재료들이 서로 맛을 반대로 보완해주는 성격에 의해 이 전체 요리의 맛은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합니다. 위기에도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주며 빠르지는 않더라도 결국 명성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산 배분입니다. 이 레시피를 선택하여 맛이 완전히 망가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의 대가인 레이 달리오의 올웨도 포트폴리오라는 레시피를 따라하고 싶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주식 50%, 미국 채권 30%, 금 20%. 단, 주식과 금을 환노출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달러에도 투자를 하는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정해놓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이 비율에 맞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레이 달리오 본인은 40년 동안 이 레시피를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난 해는 단 4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10%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률을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거죠. 이 전략의 장점은 요리 품질이 잘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꾸준히만 한다면 내 레스토랑의 명성은 결국 커진다는 거죠.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분들에게 맞으며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화려한 요리 기술이나 트레이딩 스킬은 거의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취를 하면서 매월 월세를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시키죠. 그러면서 항상 이 월세 받는 건물주는 진짜 좋겠다. 딱히 하는 거 없이 현금을 받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배당은 한 달씩 휴가를 다녀와도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셰프가 아무리 대박 메뉴를 개발해도 매일 출근해야만 돈을 벌지만 배당, 인컴 투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고정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정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인컴 투자를 시작하는 것, 배당을 받는 것을 메인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컴형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채권, 배당주, 리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산들을 사는 걸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해진 날에 예상했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20대처럼 젊은 세대에게는 절대 배당주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가격 상승을 크게 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하죠. 하지만 요즘 상당수의 젊은 투자자들이 여기 여전히 주식의 변동성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고유의 변동성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지속적인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배당주를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할 바에 배당하는 게 낫죠. 배당주를 계속 모으면 매달 나오는 배당이 점점 커진다는 걸 겪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값이 되어서 나오고 나중에는 외식값 정도까지 커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거의 원룸 하나를 세를 내준 것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보는 경험을 일찍 해본다면 아마 단기적으로 돈을 뻥튀기 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하거나
잡주를 하거나 하는 투자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가치 투자. 가치 투자자는 분석가입니다. 이들은 요리의 겉모습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 식재료, 기업의 고유한 가치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공부해서 그 누구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의 인생 기업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들을 계속 깊이 파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언젠가는 찾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수는 5개를 넘기지 않게 마치 내가 5가지 핵심 식재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5개만 실적이 어떤지, 공시가 어떤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주총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가져가 보는 겁니다. 적어도 이 5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매출이 얼마, 수익이 얼마, ROE, PBR이 얼마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만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5개 기업에 대해서 나는 그야말로 주주다, 동업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증권에만 들어가 봐도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레포트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고요.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들어가면 회사의 상황에 대한 공시를 올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기업이 다음 분기에는 이런 실적이 나오겠구나 하는 나름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내고 나만 실행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주식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은 남들보다 투자를 거의 10년, 20년 일찍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분석 방법이 서툴 수 있지만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가치 투자의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른 그 종목,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들에게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는 3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력이 된다면 계좌를 3개를 열어가지고 종류별로 투자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일찍 찾으신다면 그것만큼 큰 결과도 없을 겁니다. 우연히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